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까먹었어. 헐, 5번 틀린 건 아니지? 5번 틀렸어. 아이고. 비밀번호 너무 많아서 헷갈려. 맞아, 맨날 비밀번호 찾는 것도 귀찮고. 비밀번호 자꾸 바꾸라고 할 때 새로운 거 생각하기도 힘들어. 그니까 그런 거 모아놓고 빨리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 비밀번호도 새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진짜. 만들어보자. 내가 다 만들었어. 응? 응? 짜잔. 헐, 어떻게 만든 거야? 일단 프로그램 이름 피키부터 소개할게. 피키는 출력의 프린트, 입력의 인풋, 저장의 킵, 생성의 인벤트에서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주거나 입력받고 저장하여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먼저 이런 메뉴가 뜨는데 1번이나 2번을 선택할 경우 세부 메뉴를 출력해서 아이디 비밀번호의 추가, 변경, 찾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어. 여기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은 txt 파일로 바로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꺼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아. 3번을 선택할 경우 아이디를 생성해줘. 그런데 보통 아이디는 자신을 나타내는 사항을 합쳐서 만들잖아? 그래서 사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을 받아 순서를 섞어 생성해줘. 그리고 생성된 아이디가 사이트의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창을 띄워 물어보고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도록 했어. 4번을 선택할 경우는 비밀번호를 생성해줘. 사이트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비밀번호를 랜덤 생성해주고 이것도 역시 사이트의 조건에 맞지 않다면 다시 생성해주도록 했지. 아, 그리고 숫자, 소문자 등 모든 종류가 다 섞이면 외우기 불편하니까 같은 종류의 것은 연결되어 나오게 했어. 그렇구나. 그런데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자릿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털 사이트마다 자릿수 제한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의 자릿수 제한을 조사해 보았어. 그래서 이 세 사이트에서 거의 가능한 범위로 자릿수를 맞췄어. 아이디는 6자에서 16자, 비밀번호는 8자에서 15자로 말이야. 또 생성된 아이디 비밀번호의 자릿수가 사용자가 가입할 사이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다시 생성해주니까 걱정할 것 없어. 그리고 조사하다 보니 사이트마다 아이디에 사용 가능한 특수 기호의 종류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이디의 특수 문자는 꼭 넣었으면 하는 문자 칸에 입력하도록 하였어. 또 비밀번호의 경우에도 혹시 몰라 특수 문자는 직접 입력하도록 만들었지. 우와, 생각보다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했구나. 그러기 코딩하기 어렵지 않았어? 사실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 어떻게 코딩했는지 알려줘. 맞아, 궁금해. 그럴까? 기본 메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 추가, 변경, 찾기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특히 복잡했던 아이디 생성과 비밀번호 생성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을 먼저 설명할게. 트킨터는 파이썬에 내장된 모듈로 간단한 GUI를 구현할 때 사용해. 즉, 트킨터를 사용하면 창을 띄우고 그 안에 글씨, 버튼,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입력창 등을 만들 수 있어.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의 경우 받을 입력이나 확인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아서 트킨터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했지. 또 비밀번호 생성의 경우 한 기호 종류에서 여러 개를 랜덤으로 생성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따로 함수를 정의해 이용했어. 먼저 숫자,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모두 각각 리스트에 원소를 입력해 놓았어. 그리고 함수를 정의할 때 그 리스트명과 자릿수를 입력받으면 랜덤으로 리스트 안의 원소를 그 자릿수만큼 뽑아 문자열로 연결해 리턴하도록 했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디 생성에 대해 설명해 볼까? 먼저 트킨터를 활용해 이런 창을 만들어서 여러 내용을 한 번에 입력받았어. 또 내가 써놓은 조건들을 입력하지 않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경고창이 떠서 다시 입력하도록 했어. 사용자가 조건에 맞게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눌렀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각각 변수에 저장해. 그리고 랜덤으로 1, 2, 3번 항목 중 2개를 선택하고 box2라는 리스트에 저장하는데 만약 4번 항목을 입력했다면 그것도 그 리스트에 함께 저장해. 그 다음 랜덤 기능으로 box2의 순서를 섞어 이어 붙여.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가 6자 이상 16자 이하가 아닐 경우 다시 생성하게 했어. 완성된 아이디를 출력하고 사이트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묻는 창을 띄운 다음 아닐 경우 다른 아이디를 생성하여 출력하게 했어. 비밀번호 생성도 비슷해. 다만 사용자가 몇 개의 항목을 체크하느냐에 따라 각 항목에서 랜덤 생성해야 할 자릿수가 달라져서 코딩이 더 길어졌어. 먼저 트킨터로 이런 창을 만들어서 체크박스와 버튼을 포함시켜.
그 다음 창에 떠있는 항목의 순서대로 사용자가 체크한 것은 1로, 하지 않은 것은 0으로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어.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가 나누어져. 먼저 특수기호만 선택한 경우 받은 특수기호가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도록 8자에서 15자 사이로 랜덤 생성해야 해. 특수기호를 선택했으나 다른 것도 선택한 경우 받은 특수기호를 그대로 저장하고, 특수기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특수기호 변수에는 빈 문자열만 저장해. 그리고 특수기호를 선택한 것과 상관없이 나머지 세 항목 중 몇 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경우를 또 나누었어. 일단 8자에서 15자 사이의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기호의 자릿수를 제외한 최소 최대 자릿수를 구하고 그 사이에서 랜덤으로 자릿수를 결정해.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 그 리스트와 자릿수를 정의한 함수에 넣어서 랜덤 생성하고 특수기호와 함께 리스트에 저장해. 2개를 선택했을 경우 정한 자릿수와 두 항목의 자릿수의 합이 같도록 두 항목의 자릿수를 다시 랜덤으로 뽑고 항목별로 각각 생성한 다음 특수기호와 함께 리스트에 저장해. 3개를 선택했을 경우 정한 자릿수와 세 항목의 자릿수의 합이 같도록 세 항목의 자릿수를 다시 랜덤으로 뽑고 항목별로 각각 생성한 다음 특수기호와 함께 리스트에 저장해.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의 원소 순서를 한 번 더 랜덤으로 섞어 연결해 최종 비밀번호를 생성해. 이번에도 역시 생성된 비밀번호가 해당 사이트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질문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생성해. 나 이제 비밀번호 안 까먹는다? 크크. 나도 비밀번호 바꾸라고 할 때 바로바로 바꾼다? 진짜 너무 편리해. 맞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딱이야. 결정장애한테 비밀번호 바꾸는 거 너무 힘들었어. 이건 결정장애들을 위한 혁명이야. 피키 고마워요.